진기식이 도망쳤습니다. 새벽 5시 엄병원 지하주차장. 보안 카메라에는 진기식이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병원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혔는데요. 가운도 벗지 않은 채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핸드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표정이 보일 정도로 카메라가 선명했는데 그 얼굴에는 분명히 공포가 있었습니다. 황병철 이사가 보안팀에 연락해 CCTV 영상을 확인한 건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법무팀이 위임장 감정을 의뢰한 지 정확히 12시간 만에 진기식이 사라진 거였는데요. 황병철은 영상을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도주라는 행위 자체가 이미 자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군. 황병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강마리는 출근하자마자 병원이 뒤숭숭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보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는 간호사들이 보였고 원장실 앞에는 평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오갔는데요. 마리는 탈의실에서 가운을 입으며 옆에 있던 동기 인턴 김태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못 들었어요? 진기식 과장님 사라졌대요. 마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요? 오늘 새벽에 짐 싸서 도망갔대요. 위임장 위조건으로 법무팀이 조사 들어간다는 거 알고는 마리는 가운 단추를 잠그며 생각했습니다. 도망쳤다는 건 들통났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진기식이 스스로 모든 걸 인정한 셈이었는데요. 마리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통쾌해야 하는 건지 허무해야 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대요? 황 이사님이 하셨다고. 마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탈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핸드폰을 들어 강민보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아빠, 진기식 도망갔어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어이구, 죄 지은 놈이 오래 못 버티지. 밥 먹었어? 마리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강민보는 언제나 이랬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도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었는데요. 오전 10시, 엄기부는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왔다는 건 상태가 많이 안정됐다는 의미였는데요. 엄세아가 병실에서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잠깐 들러도 되는지 물었고 엄세아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엄기부는 침대에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마리가 들어오자 엄기분이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제보다 초점이 훨씬 선명했습니다. 마리, 네, 원장님. 좀 어떠세요? 어제보단 낫지. 엄기분이 약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리 옆에 있는 의자를 손으로 가리켰는데요. 앉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마리가 자리에 앉자 엄기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기식 알지? 네. 그 사람. 조심해야 해. 도망쳤다는 건 알지만 경찰에 신고됐어요. 엄기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 나도 할 말이 있어. 경찰에. 엄기분이 잠깐 숨을 고르는 것 같았는데요. 아직 길게 말하는 게 힘든 상태였습니다. 진기식이 나한테 접근한 게 처음이 아니야. 이 병원 경영권 노린 게 오래됐어. 마리는 놀랐습니다. 오래됐다고요? 내가 쓰러지기 전에도 여러 번 이상한 제안을 했어. 지분을 자기한테 넘기라든가 자기 명의로 특정 계약을 하자든가. 엄기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그게 실수였어. 마리는 엄기분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진기식은 훨씬 오래전부터 이 병원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는데요.
마리가 엄병원에 인턴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어쩌면 마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요. 원장님, 마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제가 저한테 딸이라고 접근한 것도 다 계획이었을까요? 엄기분이 마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는데요. 마리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진기식이 마리를 이용하려 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확인을 받으니 다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올라왔는데요. 그래도 엄기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이 병원에 왔으니까. 그게 유일하게 잘한 일이야, 그 사람이. 마리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웃기는데 눈물이 나려는 것 같은 이상한 웃음이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전 11시, 이풍주는 혈액내과 외래 진료를 마치고 잠깐 복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진기식이 도망쳤다는 소식도 들었고 엄기분이 병실로 옮겼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요. 이풍주는 복도 창가에 서서 병원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마당에 강마리가 보였습니다. 잠깐 환기를 나온 것 같았는데요. 마리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생각이 많은 표정이었습니다. 이풍주는 한참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마당에 내려가니 마리가 이풍주를 알아보고 조금 놀란 것 같았는데요. 과장님, 진료 끝났어요? 잠깐 쉬려고. 이풍주가 마리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는지 나무에 새싹이 조금씩 돋아나고 있었는데요. 진기식 소식 들었지? 네. 놀랐어? 도망갈 줄은 몰랐어요. 버틸 줄 알았는데. 이풍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어차피 못 버텨.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마리는 그 말투가 왠지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풍주는 언제나 이렇게 간결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장님, 응, 어제 강민보 아빠한테 전화하셨다고요. 이풍주가 잠깐 굳은 것 같았습니다. 그랬어. 왜요? 이풍주가 마리 쪽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색하게 굴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싶었어. 마리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강민보 아빠 뭐라고 했어요? 잘 부탁한다고. 마리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진짜요? 응. 이풍주가 약간 머쓱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예상 못했어. 저도 예상 못했네요.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웃고 나서 조금 민망했는지 둘 다 동시에 마당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요. 그게 또 웃겼습니다. 마리가 다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왜, 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풍주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마리는 그걸 느꼈는데요. 굳은 건 나쁜 의미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놀란 것에 가까운 굳음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르고 싶으면 이풍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리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 한마디였습니다. 이풍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당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이 조금 붉어진 것 같았는데요. 마리는 못 본 척했습니다. 그냥 같이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오후 1시, 이강세는 당직 교대를 마치고 의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메시지 확인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강세 선생님 맞으시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남자 목소리였는데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 진기식입니다. 강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기식 과장님요? 선생님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진기식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도망친 사람치고는 너무 차분한 목소리였는데요. 강세는 긴장하면서 핸드폰을 더 꽉 쥐었습니다. 저한테요? 무슨 부탁이요? 강마리 씨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직접 사과하고 싶어요. 강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 마리 씨한테 전해만 주세요. 만나고 싶다고. 제가 직접 연락하면 안 받을 것 같아서. 당연히 안 받죠. 경찰에 신고됐는데. 알아요. 그래서 먼저 사과하고 싶다는 거예요. 강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과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는데요. 진기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화 하나도 무언가 목적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날지 말지는 마리 씨가 결정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세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결국 또 마리 앞에 서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거리를 두려 했는데 이렇게 또 엮이게 되는 거였는데요. 강세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오후 2시 강세는 산부인과 외래 복도에서 마리를 찾았습니다. 마리는 환자 차트를 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강세가 부르자 마리가 멈췄습니다. 할 말 있어요? 마리가 먼저 물었습니다. 강세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던 모양이었는데요. 응, 잠깐. 두 사람은 외래 복도 끝 조용한 구석으로 옮겼습니다. 진기식한테 전화 왔어. 마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기식 과장님이요? 지금요? 응. 너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마리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는데요. 어디 있대요? 안 가르쳐 줬어. 만나고 싶으세요? 강세가 되물었습니다. 마리는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만나서 뭘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안 만나도 돼. 내가 결정하는 거야.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세의 말이 짧았지만 그 안에 배려가 담겨 있다는 걸 마리는 느꼈는데요. 이강세는 언제나 이랬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옵션을 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마리가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는데요. 마리가 돌아서다가 다시 강세를 봤습니다. 강세 씨, 응, 어떻게 지내요? 진짜로. 강세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저도요. 마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는데요.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 무언가 흘렀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동시에 시선을 거뒀습니다. 각자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는 넓었지만 두 사람의 등이 멀어지는 방향은 너무 달랐습니다. 오후 3시, 마리는 결국 진기식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무언가 들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요. 진기식이 처음부터 무슨 생각으로 마리에게 접근했는지 직접 들어야 정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장소는 병원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강세가 동행을 자청했는데요. 마리가 혼자 가는 게 걱정됐던 것 같았습니다. 안 와도 돼요. 마리가 말했지만 강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갈게. 안에 들어가지는 않을게. 밖에 있을게.
마리는 잠깐 강세를 바라봤습니다. 거절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솔직히 혼자 가는 게 조금 무서웠습니다. 고마워요. 카페에 도착하니 진기식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도망친 사람이라고 보기엔 너무 멀쩡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눈밑이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강세는 카페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마리가 혼자 들어갔는데요. 마리가 진기식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진기식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마리는 진기식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솔직히 알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마리가 궁금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진기식이 잠깐 눈을 내렸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엔 네. 진기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랬는데 당신이 생각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라서 나도 복잡해졌어요. 마리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경찰에 자수할 거예요? 진기식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해야겠죠. 해야 해요. 마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임장 위조는 범죄예요. 도망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기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자수하면 저는 선처를 요청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줄 수도 없고요. 하지만 도망다니는 것보다는 나아요. 마리가 일어섰습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진기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카페를 나왔는데요. 밖에서 기다리던 강세가 마리를 봤습니다. 괜찮아? 네. 마리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요. 강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병원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는데요.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강마리, 강세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응?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마리의 눈을 촉촉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리는 앞을 바라보며 걸으면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강세 씨도요. 저녁 6시. 진기식은 그날 저녁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병원 법무팀이 확인한 건 그 다음 날이었는데요. 위임장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였습니다. 엄기분도 조사에 협조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기식이 병원을 노린 것이 오래됐다는 진술도 포함될 예정이었는데요. 황병철 이사는 이사회 긴급 공지를 보냈습니다. 진기식의 모든 직위가 박탈됐으며 엄기분 원장의 건강 회복에 따라 경영 정상화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병원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강마리는 그 공지 문자를 의국에서 받았습니다. 읽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는데요. 홀가분했습니다. 오래 끌어온 무거운 짐이 하나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의국 문이 열리고 이풍주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있었어? 퇴근 준비하려고요. 이풍주가 마리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마리가 받아보니 음식점 쿠폰이었는데요. 저기 근처에 괜찮은 데 생겼대. 시간 되면 쿠폰을 건네고 이풍주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마리가 쿠폰을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이풍주가 멈췄습니다. 같이 가요. 지금 이풍주가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은 어색함이었는데요. 지금
네. 밥 먹으면서 얘기해요. 우리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풍주는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일정을 확인하는 척 하더니 도로 넣었습니다. 그래. 두 사람은 의국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나란히 걸었는데요. 두 사람의 걸음 속도가 비슷했습니다. 이풍주가 빠르게 걷는 편인데 마리도 걸음이 빠른 편이라서 그랬는데요. 마리는 그걸 느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인데 왠지 닮았다는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밤 9시 이강세는 혼자 옥상에 나왔습니다. 어제도 여기 왔었는데 또 왔습니다. 이 옥상이 요즘 자주 발걸음이 닿는 곳이었는데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제보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마리한테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아까 진기식 자수 소식을 전한 뒤에 온 거였는데요. 고마워요. 오늘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세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도 고마워라고 하기엔 이상하고 잘 됐다고 하기엔 너무 무심하고 그렇다고 길게 쓰는 것도 어색했는데요. 강세는 결국 짧게 보냈습니다. 잘 됐어.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난간에 팔을 올리고 서울 야경을 바라봤는데요. 오늘 마리가 진기식을 만나러 갈 때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는데요. 안에 들어가서 함께 앉을 수 없었습니다. 삼촌이 조카의 일에 그렇게까지 끼어드는 건 이상한 일이었으니까요. 삼촌. 강세는 그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익숙해지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가계도상으로, 생물학적으로, 법적으로 그게 맞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몰랐습니다. 강세는 옥상을 내려가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오늘 낮에 마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는데요.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마리도 강세처럼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위로가 되면서도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강세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병실 당직이 내일 아침부터였습니다. 일찍 자야 했는데요. 하지만 의국 소파에 누워도 한동안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잠이 든 건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강세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강마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환하게. 강세를 향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늘을 보면서 웃는 거였는데요. 강세는 그 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은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기분이 마리를 불렀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엄기분이 침대를 세워 앉아 있었는데요. 어제보다 또 기운이 나 보였습니다. 원장님, 좀 어떠세요? 이제 말하는 게 훨씬 편해. 엄기분이 마리에게 손짓했습니다. 가까이 오라는 뜻이었는데요. 마리야, 나 할 말이 있어. 네. 28년 전 일. 내가 직접 설명하고 싶어. 마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엄기분의 입으로 직접 듣는 건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았는데요. 그때 나는 정말 실수였어. 엄기분이 느린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정자 기증 시술이 두 건 같은 날 잡혔는데 접수 서류를 내가 직접 들고 처치실에 갔다가 놓쳤어. 떨어뜨렸는데 순서가 바뀐 거야. 담당 간호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진행했고 마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게 시술하고 몇 달 뒤였어. 두 분 다 임신에 성공했다는 걸 알고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는데 그때야 실수를 알았어.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마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기분이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 짧고 솔직한 대답이었는데요. 두 가정이 이미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고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 병원도, 두 가정도, 나 자신도. 그래서 숨기신 거예요. 응. 그리고 그게 내 평생 죄야. 엄기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리아, 미안해. 내 인생이 처음부터 진실 위에 서 있어야 했는데 내 실수 하나가 28년을 꼬이게 만들었어. 마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생각을 정리해야 했는데요. 사실 마리는 원장에게 화를 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는 건 맞았습니다. 28년 전의 실수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놓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실수로 인해서 마리가 강민보의 딸로 자랐고 엄병원에 오게 됐고 이강세를 만났고 이풍주를 만났습니다. 모든 게 연결돼 있었는데요.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습니다. 원장님, 마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원망이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있어요. 엄기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요. 마리가 계속했습니다. 그 실수가 없었으면 저는 강민보 아빠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아빠 없이 제가 여기까지 왔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원망만 할 수는 없어요. 엄기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리도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원장님 자리에서 직접 사과해 주세요. 회복하시면요. 엄기분이 마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는데요. 그럴게. 꼭 오후. 마리는 강민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응, 왜? 오늘 시간 있어요? 마리 보는 건 언제나 시간 있지. 왜? 마리는 웃었습니다. 이풍주 아버지도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셋이서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보 나 갑자기 긴장되네. 왜요, 아빠? 그 사람이랑 마주 앉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리가 빵 터졌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이풍주 아버지 말 별로 없어요. 아빠가 편하게 다 얘기하면 돼요.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마리는 웃으면서 이풍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강민보 아빠도 함께하는 자리 어때요?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마리는 웃었습니다. 이풍주식 수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강민보와 이풍주는 처음 마주 앉았는데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매우 어색했습니다. 강민보가 말을 꺼내면 이풍주가 짧게 대답하고 이풍주가 말을 꺼내면 강민보가 필요 이상으로 길게 대답하는 이상한 밸런스였는데요. 마리는 그 사이에서 통역사처럼 이야기를 이어줬습니다. 밥을 다 먹을 즈음 강민보가 이풍주에게 말했습니다. 말이 잘 부탁드립니다. 이풍주가 강민보를 봤습니다. 저도요. 강민보가 웃었습니다. 이풍주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마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해졌는데요. 세 사람이 식당을 나왔습니다. 마리가 가운데서 걸었습니다. 오른쪽에 강민보, 왼쪽에 이풍주. 세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봄밤 골목에 울렸습니다. 마리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강세와의 관계도, 이풍주와의 관계도, 엄기분과의 감정도 모든 게 아직 진행 중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괜찮았습니다. 두 아버지 사이에서 걷는 이 길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세 사람의 등을 밀어줬습니다. 마리는 미소 지으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강세를 보면 그냥 안부를 물어봐야겠다고. 밥 먹었냐고. 잘 잤냐고. 삼촌이든 뭐든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묻는 것처럼. 그게 지금 마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이었습니다.